어,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 만나가지고 제가 좀 푸념 섞인 말을 좀 했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금, 뭐, 이제 정리도 안 돼 있고, 바닥도 이렇고, 뭐, 그래서 계속 뭐,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듣고서 이제, 뭐랄까, 제가 그분 말을 듣고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이게,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낙담하거나 그거는 해도 끝이 없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해서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잘 되고 있는데 상황이 안 받쳐줘서 그렇지, 지금 뭐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저는 뭔가를 위해서 움직이고, 그래서 어제하고는 또 오늘이 다르고, 또 일주일 전하고, 또 여기 기계를, 여기 있던 절곡기 전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고철 처리하고, 뭐 저 구석에도 다 뭔가를 다 치우고 폐기물 처리도 한다고, 한 주 사이에, 일주일이는, 그러니까 2주 사이에 그 폐기물 업체를 2번이나 또 가가지고 또 엄청 버리고, 그 다음에 계속 고철 처리하고, 그래서 뭔가 조금 바꾸고는 있는데, 그동안에 쌓여왔던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오래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옛날 기계들이 많다 보니까 혁신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리고 또 시간을 걸렸고, 이제 저는 제가 몸이 힘들잖아요. 지금 이제 혼자서 막 지게차로 움직였다가 차로 움직였다가 뭐 기계를 철거를 하고 막 분해를 하고 또 갖다 주고 또 청소를 하고, 그나마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셔가지고 좀 낫, 그나마 좀 낫기는 한데, 해도 끝이 나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좀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뭐 그거 말고도 또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푸념을 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 되고 있지 않나, 잘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뭔가 변하고 있고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중간 올해 한 해에, 올해 참 우여곡절이 많아가지고 연초부터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친한 친척이 갑자기 병으로, 친척 형이 병으로 별세하시고, 저희 장인어른도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좀 어렵고, 우리나라도 어렵고 한데,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지금 이 생각이 듭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로 고통이 없이는 근성장이 일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이 고통을 잘 극복을 하게 됐을 때, 이 힘든 과정을 버텨낼 수 있을 때, 그때 한 단계 성장이 이루어지지, 그냥 일반적으로 안 되니까 포기하고 낙담하고 그냥 움직이지 않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저도 도태되고 저도 폐업을 하게 되고 저도 망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지금 현실에 낙담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피하려고 하고 그러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시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미래를 개척하는 상황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고, 그러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시대 상황에 저는 놓여져 있다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제가 군인이었을 때는, 군인이라는 그 집단은 사실 동물원이에요. 전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단은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이라는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의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뭐 기린이 있고 낙타가 있고 타자가 있고 뭐 토끼가 있고 사슴이 있고 뭐 그렇지만은 거기에서는 다 먹이를 주고 이렇게 살잖아요. 거기서는 뭐 장군도 있고 이등병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세금을 받고선 살고 있잖아요. 그 안에 있을 때나 회사에 있을 때나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는 전쟁 같지만 전쟁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사회에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잘못하게 되면은 그냥 한순간으로 이제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래서 그 고통은 그대로 이제 저한테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그 자기가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다가오는 미래는 순수 100%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순수 100% 마이너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어진 이 상황에서 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도전을 해야지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극복을 하려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나왔고, 한동안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 과정이 힘들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조금 더 나은 공간을 얻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뭔가 발전을 할 수 있는 도약의 시간을 마련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뭐 전기차와 뭐 메타버스,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산업의 물결들이 이제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산업의 물결이 다가오지만은 그 물결을 타고선 나아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과학기술의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그 과학기술의 문명을 타지 않고 지금의 현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의 산업의 언어는 유튜브하고 이런 각종 SNS 채널이죠.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지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것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본인이 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TV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지금의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을 도전하면서 극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소비자까지 바로 가는 시대가 됐고요. 그거를 점점 광역화하고, 또 거리가 멀어도 이제 그것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들이 뭐 쿠팡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옥션이라든지 각종 인터넷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이 더 개발이 되고, 또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이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초음속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빠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정보통신 기술이라든지 그런 네트워킹하는 능력들이 빠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응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생존 방향은 사실 한국어로는 이제 비전이 적고요. 영어를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영어를 더 쓰고 미국인들하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하고 중국인들하고 더욱더 교류를 해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강점, 제조기술의 강점은 살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의 그런 제조기술의 강점은 또 우리가 활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것들, 효과가 좋은 것들은 아무리 해도 우리가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효과를 보는 곳에,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돈이 몰리죠.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돈이 몰리고, 아무리 좋은 기술도 돈이 벌리지 않는 곳에는 그 효과가 떨어지고 기술에 투자를 하지 않죠. 그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흐름은, 그 다음에 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결정을 하게 되고, 인간이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 그 다음에 경제 기반, 경제 효과의 그 원칙에 적용이 돼서 그 투자가 일어나게 되고, 투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세금이 거쳐지고 기술이라든지 기업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서 국가는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뭐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의 복지를 제공하고, 그거에 따라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투입을 하고, 거기에서 우세를 가진 사람이 파워를 또 가질 수가 있죠. 영향력, 인플루언스를 또 추구할 수 있게 되고, 그 흐름의 안에서 이제 우리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있고 개인이 있고, 그 중심에서 나 자신과 여기 유튜브 제 영상을 보는 그 구독자님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 건지 방향성을 찾아야 됩니다. 방향성을. 그냥 일반적으로 노력만 해가지고 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노력만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고, 그 노력을 얼마나 도전적이고 효과적이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나의 가진 개인 트레이드 마크를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 그 개인이 트레이드 마크를 얼마나 상품화 시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다 네트워크화해서 실시간으로 공유 및 전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극대화가 됐을 때 하나의 가치가 생기고 상품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효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그런 능력들에 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유하고, 이것들을 계속 사이클을 돌리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이제 현실의 벽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막 찍어대고 있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왜 그러면 현실이라는 거는 실제로 금방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옛날에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 1950년대에 발발을 해가지고, 그리고 30년 딱 지난 상태에서 1980년이 온 거예요. 3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1980년도라는 건, 90년도라는 건 30-4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났었다는 거죠. 제가 태어나고선 제가 1979년도에 태어났는데, 79년도에 태어났다는 것은 30년 전에 전쟁이 났다는 거잖아요. 30년 전에는 전쟁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23년도니까
23년도니까 지금 전쟁이 난 지 7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는 그 휴전 중이고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국가고, 지금 그 상황에서 노동 집약적인 그런 기술을 이제 강구를 하다가 노동 집약적에서 이제 기술 집약적 첨단 기술로 이제 한 걸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국가까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그런 것들에서 이제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동안에 우리나라 기술들이 너무나 노동에 그 효과를 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인건비를 올리는 거는 사실 지금 상황에는 맞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쌓여왔던 그런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와 이런 기술들이 노동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의 속도, 정보통신과 네트워크 속도가 너무 가속화되어 와가지고 정치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2010년까지만 해도 그 공중파 방송이 보편화였는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방송이 이제 보편화돼 가지고 디지털 방송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극대화되고, 거기에서 구독자라는 개념이 또 생겨가지고, 그것들이 생겨나서 지금 사실 그 공영방송 뭐 KBS, MBC, SBS나 이런 것들 공영방송에서 실제로 보는 거는 효과가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게 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그런 물결 속에 지금 더 나아가고 있고, 뭐 전기차로 가고 뭐 인공지능으로 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자기가 맞는 채널, 자기가 요구하는 그런 컨텐츠, 자기가 그 다음에 또 필요로 하는 정보, 이것들을 더욱더 이제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조업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을 날은 없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국하고 뭐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뭐 이런 인구가 많으면서,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좀 많이 뭐 거기에 치중하고 뭐 그런 국가들은 예를 들어서 제조업의 노동 집약적인 그런 생산 활동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땅값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 세금도 무조건 많이 내야 되고, 법인세라든지 뭐 취득세, 소득세 뭐 이런 거 많이 나가고요. 자동차를 굴리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각종 물류비도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이제는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쿠팡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이소만 가봐도 금방 알아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그런 물건들, 몽키라든지 스피너라든지 각종 공구들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가격에 줄 수 있는지, 포장까지 해가지고 물류비까지 나올 텐데, 그거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가격들로 다이소에 가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다이소가 크게 있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다. 그 중간에 우리나라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과 중국의 그 다음에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 뭐 5천만 정도의 국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5천만의 국민들이 다시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인구 감소,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애도 안 낳고, 애를 낳더라도 한 명밖에 안 낳고, 한 명도 지금 안 낳으려고 그러고 있고, 정책들이 뭐 출산에 대해서 정책들이 강조되지만은 서울 집값은 평당 뭐 억소리가 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는 집을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 전세 하나 얻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고, 지금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살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취업하는 것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끝도 없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려움에 지금 봉착되어 있는데,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한 해법은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이 살 수 있게끔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원을 해주려면은, 지원을 해주지 않고는 그 국가 경쟁력,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경쟁력에 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되는 곳에 돈이 몰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해서 돈이 벌 수가 있는지, 왜 그러냐면은 당장 물건을 사더라도 비교를 해서, 물건이라는 거는 비교를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게 기본 경제 상식인데, 우리나라에 투자하면은 최대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소한의 효과를 얻게 돼 있어요. 아니면 특허를 냈다든지,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그냥 일반 개인 사업자 중에서 되는 업체는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독점으로밖에 할 수 있는 업체, 그거하고 워낙에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거기밖에 안 되는 업체, 지금은 딱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랜트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국가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업체 말고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물류로 다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은 다 이제 끝났다고 보면 돼요. 물류로 지금 보름이면은 중국제 물건을 바로 살 수가 있어요. 그 중국제 물건을. 그렇게 또 지정학적으로 중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또 일본하고도 가깝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제조업 경쟁력은 점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과거에는 이제 중국에서 중국 제품이 형편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글로벌 차이나가 돼가지고, 레이저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대부분 만들어요. 그 핵심 부품만 이제 독일이나 스위스 제품을 쓰고, 대부분은 이제 레이저 장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또 물건도 좋고 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데는 극히 드물죠. 가격이 우선은 가격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뭐 품질도 좋아요. 품질도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정치인들은 대부분 이제 법률이라든지 이쪽 행정 쪽만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실질적인 기술적인 그 기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지 경쟁력이 생길지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과가 자꾸 떨어지게 되고, 그 별로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안 생기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전략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또 뭐 공부한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우선은 국가는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거기다 연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제조업이, 생산하는 공장들이, 기업들이 잘 살 수 있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경쟁력을 키워줘. 씨를 심었으면은 그 이제 작물이 잘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효과적으로 하고 농장에서 농부들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출소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정치에 대해서 이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정치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일반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떨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업들이 점점 이제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지금 뭐 버티라고 하는데, 사실 버텨도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유튜브를 해가지고 구독자님들이 제 채널을 구독해줘가지고 이제 그나마 조금 버티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저도 안 되는 판에 다른 일반적인 분들은 더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유튜브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제 생각을 공유하고 방향을 잘 찾게끔 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잘 버티시고, 오늘 토요일인데 즐거운 한 주 주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